안녕하세요. 최순 작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제하고 의식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인간의 의식과 그리고 자산 시장이 어떻게 닮아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활용한 주도주 매매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집단은 방향성을 정하려는 특성이 있고 대장을 뽑으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본능인데요. 예를 들어서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고 해서 이렇게 사회주의라던가 그런 것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럼에도 필연적으로 리더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없어도 될 것 같은 상황이지만 인간도 참 신기하게 마치 개미처럼 리더가 없이는 그 집단이 무너져 내리고 말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리더라는 것은 이제 사람들의 불안감을 대신 떠안는 그런 존재고, 다른 집단들은 시스템에 의한 알고리즘처럼 돌아가게 됩니다. 뭐 우주적 관점으로 보자면은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먼지들이 떠다니다가 어느 한 중심점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 별도 만들고 뭐 행성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언젠가부터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하고, 그 안에 또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달도 있고 목성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뭐 작은 돌멩이부터 작은 위성들이 있죠. 어쨌든 이 세상에 있는 굉장히 불안한 것들은 무언가를 중심으로 알고리즘화, 시스템화 하려고 하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테레비에서 그런 실험들을 했었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세 명이서 같은 곳을 향해서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보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는 거를 되게 유심히 쳐다봤단 말이죠. 한 명이 했을 때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데 두 명까지도 그러다가 세 명까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저게 진짠가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정답보다는 대세를 따르게 된다라는 본능이 또 있습니다. 자, 인간사에 무수하게 잘못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학살이 벌어진다라던가,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식민지 지배를 받는다라던가, 뭐 세계 대전이 일어나거나 뭐 지금도 전쟁을 하는 국가들이 있죠. 뒤돌아서 보면은 저게 왜 그러냐? 그때 조금 잘못했으면은 수천만 명이 죽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그 당시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 당시에는 그 거대한 흐름을 거스르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 몇 명이 아무리 맞는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집단으로 이렇게 생겨난 그런 방향성은 꺾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그 잃어버린 30년 버블이 꺼진 다음에 그 다음부터 계속 금리도 낮추고 경기를 부양을 하고 뭔가를 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어요. 자, 똑같은 걸 했어도 어떤 나라에서는 경기가 살아나고 사람들의 자산 가격이 다시 올라갔을 수도 있겠죠. 사실은 일본이 집값이 다시 올라가지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생각하고 투자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실패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30년, 40년이 지난 지금부터 자산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죠. 자, 이거는 뭐냐? 아무리 객관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어야 돼 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전체 대다수의 인간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면은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불합리하더라도 사람들의 마음이 다 그쪽으로 향해서 대세가 되면은 인간은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단 광기가 일어나는 게 인류 역사상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뭐 히틀러 같은 사람들의 그 합리적인 독일 사람들이 광기에 휩싸인다라든가 전쟁을 일으킨다라든가 집단 학살을 한다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개개인적으로 만났었을 때 뭐 나쁘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집단에 속해 있으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자산 시장하고도 닿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바로 이 집단 의식입니다. 자, 물론 저도 그렇지만 실적을 보고 지표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정석은 맞아요. 오래 보면은 이게 정답입니다. 왜냐? 실적에 따라서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일본처럼 30년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아니면은 몇 개월이 걸릴지는 사실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 인간의 거대한 흐름이 실적과 지표보다는 위에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개별적인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내가 지금 이거를 해야 돼. 근데 내가 지금 갑자기 감정이 너무 이렇게 화가 나고 어제부터 이어온 막 화나는 감정이 계속 이어져요.
그러면은 객관적으로는 이거를 해야 되지만 내가 지금 감정의 상태가 꺾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면은 객관적인 행동을, 합리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불안한 인간들의 심리와 마찬가지로 불안한 자산 시장은 언제나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방향성과 대장주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던 내려가던 어떤 방향이든지 찾으려고 하고 그 방향성을 한번 찾으면은 그거를 이제 꺾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물론 어떤 거는 몇십 년 단위도 있고 어떤 거는 몇 년 단위, 어떤 거는 1년 단위, 어떤 거는 몇 개월 단위도 있습니다. 뭐 그거는 뒤에 왜 그런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대장주를 찾아요. 자, 주식만 대장주가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도 대장주가 있습니다. 자, 서울의 대장주는 어디다? 아니면은 뭐 어떤 구의 대장주는 어디다? 그 동의 대장주는 어디다? 이런 거를 보고 사람들이 그 대장주의 흐름에 맞춰서 밑에 있는 단지들이나 그런 것들도 같이 영향을 받습니다. 아니면은 섹터별로 보기도 하죠. 자, 그러면은 어, 모든 거를 다 보긴 힘드니까 가장 작은 단위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에 대장주가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한국에 한 섹터의 대장주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는 지난 한 20년간 우리나라의 대장주는 아마 삼성전자였을 겁니다. 삼성전자에 따라서 우리나라 코스피가 이렇게 요동을 쳤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사람들이 봤었죠. 자, 그 다음에는 뭐 2차 전지가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어쨌든 덩치가 굉장히 크죠. 2차 전지가 한 2년 전쯤 굉장히 이렇게 어, 세게 올라갔었다가 그때는 다 2차 전지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다가 지금은 끝을 모르는 하락을 가져오고 있는데, 자, 요즘에는 또 뭐 하고 있죠? 뭐 조선, 방산, 아니면 로봇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자, 요것들이 뭐 섹터별로 조선이랑 방산 로봇이 있기는 한데 지금 요 세 개가 같이 가는데 나중에 어떤 게 또 대장주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시장을 이끌고 가는 거는 그렇다고 볼 수 있고,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한미 반도체라던가 SK 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대장주라고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언젠가는 바이오였을 거고. 자, 그래서 대장주를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은, 자, 전 세계, 이거는 가장 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라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섹터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은, 사람이 많을수록 그 방향성을 잡는 데는 오래 걸려요. 하지만 그만큼 오래 갑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 작년 정도부터 지금 전 세계의 대장주가 뭔가요? 전 세계의 대장주는 지금 누가 뭐래도 엔비디아죠. 근데 지금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엔비디아에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엔비디아가 대장주다라고 하면은 요 흐름은 우리나라처럼 짧게 가기 힘듭니다. 자, 2차 전지가 엄청 핫하고 우리도 뭐 2000년대, 2020년대, 2021년도에 굉장히 주식이 핫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길어봐야 1년, 1년 반 이 정도예요. 2차 전지도 불을 뿜은 거는 1년, 우리나라에서 한 섹터의 주도주라고 하면은 그게 3개월에서 6개월을 넘기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물론 무조건 이대로만 가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주도주와 상관없이 가는 주식들도 있는데 그냥 우리가 하나를 뽑자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엔비디아 전에 미국 주식 아니면 전 세계의 대장주는 어디였을까요? 애플이었죠. 지난 10년간은 애플에만 투자를 해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성과들을 얻을 수 있었고, 사실상 워렌 버핏이 유명해진 것도 그리고 대중들에게 정말 큰 사랑을 받게 된 것도 애플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큰 성공적인 투자이기도 했었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섹터로 보자면은 AI 반도체 이쪽이 전체적인 섹터로 하는데 여기서도 뭐 조금씩 나뉘어지죠. 반도체 안에서도 뭐 설계를 하는 뭐 이런 엔비디아 같은 회사이냐 아니면 TSMC처럼 이거를 만드는 회사냐, 뭐 삼성이나 이렇게 SK 하이닉스처럼 램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 업체냐, 아니면 지금 2025년도는 방향성이 약간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는 것 같죠. 자, 그러면은 자, 뭐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AI 반도체 전체의 주도주는 엔비디아인데 그 하위에 뭐 레거시나 설계나 소프트웨어, 파운드리 뭐 이런 게 있으면은 거기에서 대장주들이 있어서 특정 짧은 기간에는 엔비디아나 이런 거보다 이러한 그 섹터의 주도주가 더 높게 이렇게 뛰어오를 때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내가 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단타를 하고 뭐 이런 차트를 보고 초단타를 하는 게 아니라 뭐 그냥 중장기 투자 정도, 뭐 최소 몇 달에서 뭐 몇 년 단위에 이런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주도주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애플만 얘기했었는데 어, 테슬라 같은 자 주식이 있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실적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적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의 입 한마디에 전 세계가 다 떠들썩 떠들썩 하잖아요. 이 사람이 계속 사람들의 여론을 모으는 능력이 있단 말이죠. 물론 거기에 기술 발전이나 여러 가지 있는데 워렌 버핏이 테슬라에 투자하지 않는 거는 실적이나 지표로 판단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 그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유의 사람들이 있는데 감으로 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여성들이 남자보다 그 감이 뛰어난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왜냐하면 여자들은 좀 그 무리의 대세의 분위기를 봐야 되는, 또 눈치가 조금 빠른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장의 눈치를 보고 이게 대세네 해가지고 대세에 올라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거를 잘한다라고 하면은 전 세계의 대세만 잘 타도 사실은 투자를 하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물론 그 대세가 일본처럼 뭐 30년 동안 그냥 바닥을 기어버리면은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석은 실적과 지표를 보고 하는 투자가 맞는데, 이거보다 사실은 대세 주도주 투자가 사실은 조금 더 위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주도하는 자산이 몇 개가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겁니다. 비트코인, 테슬라, 엔비디아, 금. 뭐 요거 정도라고 하면은 누가 이렇게 어 2025년 상반기에 주도 섹터다라고 하는데 특히 딱히 반박할 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의 주식을 투자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작은 우리나라에서도 한 그 작은 섹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흔들리더라도 인간들의 전 세계 사람들의 방향성이 정해졌으면은 그 방향성이 움직이는데 굉장히 좀 크게 움직여요. 잔파도가 아니라 큰 파도는 그 움직임이 변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도주 투자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초단타를 하는 사람들은 오늘 시장의 주도주가 뭐냐 하면서 한국장에서 초단타를 하죠. 그런데 그런 거는 사실 진짜 전문가고 매일 내가 주식창만 보는 사람 아니면은 사실 힘들어요. 근데 지금 세상의 주도주가 뭔지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가끔 뉴스를 보더라도 지금 비트코인, 테슬라, 엔비디아, 금이 가고 있대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어, 내가 지금 이 시대에 뭐 연을 끊고 사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알기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물론 이거를 눈치를 어떻게 빨리 채가지고 빨리 들어가서 눈치가 이게 떨어질 것 같은 눈치를 채서 빠져나오는 게 되게 어렵기는 하지만, 그 파도가 워낙에 크고 좀 완만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뒤늦게 들어가고 뒤늦게 빠져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큰 주도주 투자는 비교적 안전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어,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리나라에서 주도 도시라고 하면 서울이죠. 서울에서도 주도라고 하면은 이제 강남 아니면은 뭐 한남, 그러니까 용산 이런 데겠죠. 그래서 강남에 있는 주도 아파트, 뭐 한남동에 있는 주도 아파트, 이거를 사면은 사실 돈을 까먹을 일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까먹는다고 하더라도 기다리면은 언젠가는 다시 오른다라는 사람들의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주도주 투자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도 내가 뭐 예를 들어 지방을 간다. 그럼 뭐 대구에서는 수성구를 간다라든지 아니면은 부산에서는 해운대를 간다라든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도 아파트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더 안전하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주식에도 적용이 되고 부동산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자산 시장에는 다 적용이 돼요. 미술 시장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자산 시장의 움직임들을 보면은 인간의 심리를 사실 굉장히 솔직하게 볼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기본적으로는 실적하고 지표를 보는 파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만 해 가지고는 인제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가만히 둬도 웬만한 수익들은 올릴 수 있기는 한데 뭐 진짜 큰돈을 버는 사람들은 이런 주도주 플레이들을 좀 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큰돈을 하려면은 이런 뭐 애플, 엔비디아에 해야지 우리나라 그 쬐끄만 주식 해 가지고는 몇 억만 해도 그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사고 파는 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 주도주 플레이를 좀 할 수밖에 없다. 물론 뭐 기관이나 사람마다 방향은 다르기는 한데 네, 어쨌든 오늘은 그 인간의 집단 의식이라는 게 있고 그거를 활용해서 주도주 매매를 어떻게 하면은 되겠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이 세상은 굉장히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듯이 어떤 중심을 잡고 해요. 대장을 뽑고 싶어하고 거대한 흐름을 만들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이게 작은 흐름부터 큰 흐름까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는 지금 태양을 중심으로 돌지만 태양은 은하의 중심을 통해 돌고 우리 은하도 어떤 은하단에 속해 있잖아요.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우리는 항상 대장주를 찾는데, 대장주를 찾다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의 한 섹터 대장주라고 하면은 그게 몇 개월에서 길어봐야 뭐 몇 년 가지 않는데, 전 세계의 대장주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이클이 못해도 몇 년씩은 가더라. 그 파도가 굉장히 크다. 물론 20년 전에는 애플이 이렇게 큰 회사가 아니었고 20년 전의 주도주는 지금이랑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20년씩 기간을 두고 보면은 그게 계속 이렇게 가는 데가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10년 단위 아니면 5년 단위 이런 식으로 보면은 주도주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뭐 애플에서 이제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식으로 넘어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